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작년 11월 그 레고랜드 사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당시에 안전자산인 채권까지 신뢰를 잃으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를 해놨던 그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렇죠. 또 새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면서 자금 시장이 경색됐었습니다. 네. 네, 당시에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자금운용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기업 측에 이 금융회사에 맡겨놓은 자금을 굳이 급한 게 아니라면 네, 일단 찾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금융당국이 부탁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당시 연말이 가까워지던 때여서 자금 시장이 조금 이제 자금 사정이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당국이 금융회사들을 안정시키고 다행히 혼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후 사태가 예상보다 빨리 진정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새해가 밝고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거나 새로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기업들이 돈을 맡긴 증권사에 출금 요청을 했는데 네. 증권사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제 기업들이 자금이 급할 때에도 이제 맡긴 돈을 찾지 않고 이제 네. 기다려줬고 지금 현재 딱히 자금 시장 상황이 빠듯한 것도 아닌데 증권사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황당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또 이런 사실을 파악한 금융당국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달라진 그렇죠. 이런 네, 금융회사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 논리가 궁금한데요. 어려울 때 증권사들이나 금융사들을 위해서 당국이 이제 그렇게 권고 조치까지 해줬는데 그렇죠. 괜찮아졌는데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채권 만기 미스매치 전략 혹은 네. 이제 만기 불일치 전략 때문에 상환 스케줄이 꼬여서 그렇습니다. 이 전략은 이제 증권사가 서로 만기가 맞지 않는 채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한 방법인데요. 예.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제 만기가 맞는 상품끼리 서로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미스매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이제 단기 채권으로 예. 싼 이자로 돈을 빌린 다음에 예. 이 금리가 더 높은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그 이자 금리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 금리 차이를 이용한 일종의 갭 투자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제 이렇게 채권 만기가 어긋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에 대해서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예. 그 장기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출금 요청이 들어오면 그 장기 채권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예. 이 장기 채권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채권 투자자의 출금 요청이 있어도 돌려줄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좀 관행적으로 좀 이뤄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가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관행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미스매치 전략이 그 과거에는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허용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은 좀 정도가 과하다는 평가인데요. 그 발행어음은 이제 주로 1년 미만 단기 상품인데 이걸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사들이 부쩍 늘었고요. 네. 또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1년짜리 연금 계약으로 들어온 돈인데 이 돈을 3년짜리 채권을 편입하는 사업자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자, 한 증권사 임원 설명을 들어보면 영업 관행상 행해져온 이 미스매치 운용이 내부 통제를 관리하는 리스크 담당이나 혹은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그 과정에서 환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채권 돌려막기의 일종인 자전거래나 혹은 눈속임으로 장부상 수익률을 높이는 채권 파킹과 같은 불공정 거래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파킹 거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게 그래요. 증권사나 금융사에서 그 이 관행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 이런 게 꽤 있어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과도해지면 분명히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과거 종합금융회사, 그러니까 종금사의 연쇄 부도 사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외환 위기 직전인 1995년에 종금사들이 외화 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어떤 신사업으로 급부상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탄생한 종금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3개월짜리 만기로 그 자금을 빌린 다음에 그 기업을 대상으로 1년 만기 이상의 대출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제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약 한 3%포인트 안팎의 장단기 금리차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짭짤한 장사였다고 평가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 1997년 이제 동남아시아발 외환 위기로 외환 시장이 경색되면서 이제 차입이 좀 어려워졌고요. 그렇게 종금사가 유동성 위기에 닥치면서 이제 뱅크런을 맞고 연쇄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랬죠. 네, 여기에 또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졌었고요. 또 미스매치 전략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도 떠올리게 하는데요. 네. SVB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그 단기 자금 성격의 요구불 예금을 장기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편입 자산 자체 건전성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당시 그 대다수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만기가 국채의 경우에 이제 길기 때문에 길죠. 현금화가 어려운 점이 문제였는데요. 예. SVB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그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네. 이제 고객들의 뱅크런을 맞았고요. 네. 이제 현금 유동성 그 수요가 좀 부족해지니까 이제 팔리지 않고 있던 국채를 다 팔았습니다. 그렇죠. 네,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투매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재무 구조가 추가로 악화하는 악순환을 맞았습니다. 결국 단기 유동성의 관리 실패가 SVB의 파산으로 또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증권사가 어쨌든 돈을 주지 않았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를 본 곳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기업업 시장에서도 그 미스매치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는데요. 네. 네, 이 산업계도 이런 불법적 관행에 따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유명 대기업도 자금을 맡겼다가 최근에 원금을 찾지 못하는 등 어떤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 거론되는 유명 대기업으로는 대략 3군데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뒤늦게 돈을 맡긴 기업의 손실이 더 유독 크다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앞서 증권사들이 네로라는 국내 기업들의 자금을 유치하려고 일단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네. 네, 이 때문에 이제 계약 조건도 상당히 기업에 유리하게 해줬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기치 않은 그 대거 손실이 벌어졌고요. 네. 또 그러면서 기업과 증권사가 소송이 벌어지는 등 또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이 손실을 그러니까 누가 또 부담할지도 문제인데 그 문제를 또 떠나서 또 당장 환매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업들도 더는 뭐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융당국에서도 어떤 대응을 좀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번 달 초에 네. 하나은행과 또 KB증권을 시작으로 랩과 신탁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증권사의 편법적인 방법이 자금 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 후에 중소형사로도 대상을 확대해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증권업계는 이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증권업계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증권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시장에서 모두가 알고 있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하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또 고객의 돈을 가지고 부적절한 가격으로 매매를 해서 손익의 이전이 발생을 했다면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조사의 필요성에도 공감을 했는데요. 네. 이제 하지만 규정 자체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이제 엄밀하게 위법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 경종을 울리는 정도에서 이번 사태가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제 특히 금감원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KB증권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만기 미스매치 운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제 그간 관행으로 여겨져 온 시장에 보이지 않는 룰을 활용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만기 미스매칭이 불법이 아니라고 단언한 점, 그리고 불완전 판매 의혹을 부정한 점에 대해서
KB 측이 자충수를 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고금리 장기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이제 단기 계좌에 편입을 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그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시점에 자산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KB 측이 몰랐을 리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이제 금감원의 조사로 증권사의 고질적인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저희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